인도 언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문화 신드롬을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인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한류의 성공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도는 같은 아시아 지역이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문화적 친밀감이 떨어지고 발리우드라는 자국의 강한 문화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류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지 않은 나라였죠. 몽골계 인종이 많고 기독교가 널리 퍼진 인도 북동부 7자매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한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인도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상 최초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인도의 인기 드라마 코타 팩토리를 제치고 인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자 파도처럼 밀려드는 한국 컨텐츠의 영향력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인도의 대중문화 업계에서는 발리우드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인도 시장이 할리우드가 아닌 한국 컨텐츠에 뚫렸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충격을 반영하듯 인도의 연예 전문 매체인 이타임즈가 인도 영화가 한류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까? 라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11월 27일자 메인 기사로 게재했습니다. 인도에서 인지도 높은 영화 감독, 드라마 감독, 배우, 제작자와의 인터뷰까지 첨부된 심도 있는 기사네요. 인도 언론과 인도의 대중문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기사의 내용부터 보시죠. 인도 영화와 OTT가 한류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까? 당신이 바위 밑에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소셜미디어에 갑자기 불어닥친 한국의 영향력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소주병을 놓고 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떡볶이나 라면에 빠져 있기도 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한국식 팩이 얼마나 좋은지 열광하거나 한국에서 만든 휴대폰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좋아하는 K-팝 스타나 인도 팬들에게 한국의 삶의 방식을 처음 소개시켜준 콘텐츠인 감상적이고 슬픈 K-드라마에 대한 몇몇 논의에 덧붙여진 것이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수상연설에서 자막이라는 1인치 높이의 장벽을 넘어서면 놀라운 영화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불과 몇 년 후에 전 세계가 봉준호의 모국의 콘텐츠를 보려고 기꺼이 눈에 힘을 주어가며 자막을 읽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홍보도 거의 하지 않았다. 홍보 예산이 영화 한 편의 비용을 갉아먹고 있는 요즘 한국인들은 명백한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의 문화가 세계 대중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식을 깬 것으로 보인다. 외채가 불어나던 시기에 외화 고갈 우려가 가라앉자 1989년에야 관광용 해외여행 금지를 풀었던 나라로서 한국은 먼 길을 온 듯하다. 쉬리, 올드보이, 엽기적인 그녀, 가을동화, 효병가와 같은 주목받는 몇 편의 영화와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류의 파도는 전속력으로 그 길에 놓인 것들을 분쇄해가며 전 세계의 모든 지역 콘텐츠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리바이스 청바지나 애플폰으로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점차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OTT의 물결에 힘입어 대중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정말 주목해야 할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 역시 한국 콘텐츠의 맹렬한 영향력에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 인도 영화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오랫동안 바라봤지만 이제는 관객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리메이크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보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 모델의 성공이 인도 대중문화 산업에 의해 재현될 수 있을까? 우리 총리가 전 세계의 인도에서 제작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정부가 영화 제작자들에게 여러 보조금과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때에 인도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활동 모델을 장악하고 나아가 다른 인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 야심찬 일일까? 본 기사는 한국의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그 열정을 해독하고 인도가 한국식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려고 한다. 관련성 이론.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매력에 관해서 한국인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는 매우 관련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예로 들어보자. 줄거리 자체는 우리 인도인 대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인 남북한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는 수천 마일 떨어진 스웨덴만큼이나 한국에서도 신선했다. 올드보이와 세븐데이즈를 리메이크했던 영화감독 산제이 굽타는 그들은 보편적인 언어인 감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몇몇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인 영화감독 아난드 판딧은
인도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인도의 감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정신은 우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더 깨끗하고 가족의 가치, 정서, 그리고 모든 것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인도 영화처럼 포장되어 있죠. 그는 번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술도 더 좋고 글이나 대화도 더 잘 쓰고 시나리오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근본 원인. 한국 콘텐츠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전 세계 관객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 드라마들은 여전히 자국을 괴롭히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국의 축제를 축하하며 심지어 해외로 내보낼 때도 스토리텔링의 힘만을 믿고 자국어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현재 대유행 중인 오징어 게임은 자국 내 폭넓은 빈부격차를 다루고 있으며 드라마 내의 모든 게임과 게임 방식이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영화감독 마헤시 바트는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찬사를 받는 이유는 한국 영화가 일부 인도 영화인들처럼 할리우드 영화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고 그 뿌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짚었다. 무엇이 우릴 멈추게 할까? 굽타는 바트의 의견에 동의하며 인도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의 80%는 스튜디오나 OTT 플랫폼에 의해 좌우됩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이야기 대신에 인도 내부에서의 성공을 주로 찾고 있죠. 지금 그들의 시선은 세계 무대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 애플 TV에서 국제적인 드라마 파운데이션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쿠브라 사이트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 원인을 그 이유를 정의하지 않고 재미있게 만들려는 욕구라고 본다. 우리는 영웅 중심의 영화에 이끌립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내용이 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것을 궁중광대처럼 취급했죠. 우리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과 구조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잠재적인 잠재력. 그렇다면 상업성 중심의 인도 대중문화 산업은 한국 수준의 높은 위치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일까? 땡땡 스튜디오의 수석 부사장인 치트라 수브라마니암은 그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이야기와 콘텐츠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지를 보면 인도의 이야기와 콘텐츠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핵심은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쓰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 지원이 핵심. 정부 보조금과 추진력은 영화 제작에 있어서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대중문화 콘텐츠를 진정으로 글로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정부가 콘텐츠 제작자들이 탐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 나는 인도의 콘텐츠가 더 이상 정치적 의제와 정의로운 행동에 종속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신성함도 제거해야 하고 강력한 본성도 제거해야 합니다. 영화는 예술이자 스토리텔링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맞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추구합시다. 라고 쿠브라는 외친다. 바트는 2100만 달러로 제작된 오징어 게임이 9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며 넷플릭스는 앞으로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인도 콘텐츠가 한국, 터키, 이란, 이스라엘 대중문화 업계가 만든 콘텐츠에 미치지 못한다면 게임 전체가 글로벌화되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부만 바라보고 있어서 국경 너머를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전환의 주요 단계입니다. 현재의 정부와 앞으로의 정부들이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사상검열을 없애지 않는 한 한국 같은 나라의 영화 제작자들과 꾀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고력이나 기술적 전문성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브라마니암은 한국의 성공을 인도에서 재현하기 위해 한국 모델을 모방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한국 정부는 20여 년 전에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재벌과 함께 돈과 자원을 투입해서 젊은 작가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와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검열법을 금지했습니다. 정부와 재벌들은 작가와 배우를 양성하고 생태계가 발전하도록 장려했죠. 그들은 운영의 우수성에 투자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논쟁적인 주제들을 장려했습니다.
인도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는 교훈과 영향력을 우리가 쉽게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인도의 콘텐츠의 미래가 한국의 콘텐츠만큼이나 높고 멀리 넓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해본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댓글이 많지는 않네요. 이 기사는 힌디어 영화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 극히 좁은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 좁은 범위 밖에는 진정으로 번창하는 인도 영화 산업이 있다. 인도 내에서조차 작가들 스스로가 편협한 현지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과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족벌주의를 없애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쓰고 영웅숭배나 유명인사에 의존하지 말고 반살리 같은 따라쟁이는 멈추고 징징대지 말고 족벌주의가 사라지면 발리우드는 경쟁에서 다른 모든 인도의 우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겠지. 인도의 대중문화인들은 종교적인 신성함을 강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영웅 이야기만 다루는 경직된 인도 사회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사상의 검열 없이 폭넓은 주제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한국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도 곰곰이 곱씹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도 언론의 기사 중간에 미국이 리바이스 청바지나 애플폰으로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점차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도를 강타하면서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가 인도의 한국 콘텐츠 시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한식을 체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작년 인도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전년 대비 370% 증가했으며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작년 인도의 한국 라면 수입이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스낵 브랜드 오리온 인도 측은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400%의 매출 성장 기록을 세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문화가 전파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의 전파에 그치지 않고 유무형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따르게 되죠. 부디 인도인들의 말처럼 사상의 검열 없이 폭넓은 주제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